자, 오단원 레벨 3 한번 봅시다. 자, 1번부터 볼게요. 미적분 단원이니까 뭔가 좀 이제 2보다는 복잡하겠죠. 식 자체가. 자, 봅시다. 양의 실수 t에 대해서 원점을 지나고 여기 곡선에 접하는 직선의 기울기를 ft다라고 설정해놨네요. 그러면 우리는 원점에서 이 곡선의 접선을 그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겠죠. 그리고 접선의 시작은 항상 접점이야. 그럼 접점을 모르는 상황이니까 접점을 설정해야 되겠다라는 유형이 됩니다. 그래서 접점은 P, 로 할게요. P, 2에 마이너스 P승 플러스 T라고 잡겠습니다. 그럼 접선의 기울기는 얘를 미분해서 X에다가 P를 대입한 거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P승이 접선의 기울기가 됩니다. 그래서 접선을 세워놔야 되겠죠. 이런 유형은. 그래서 접선은 y는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p승 x 빼기 p 플러스 2의 마이너스 p승 플러스 t가 될 것이고, 이 접선은 0,0에서 그었으니까 0,0은 이 접선 위의 점이잖아. 그래서 대입하면 성립한다라는 거. 그래서 0은 플러스가 되겠네. P2의 마이너스 P승 플러스 2의 마이너스 P승 플러스 T, 이게 되겠죠. 그런데 잘 보면 우리의 접선의 기울기, 이걸 만족하는 P를 찾아야, P를 T로 표현해야 우리는 이 접선의 기울기를 FT로 설정할 수 있거든.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P는 무슨 T에 대한 방정식, T에 대한 관계식으로 표현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적분이 되겠죠. 미적분이라는 것은 변수 갖고 장난을 잘 쳐야 돼. 변수에 대한 개념이 빠삭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FT라고 표현되어 있으니까 T에 대한 식으로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P라는 문자를 T로 표현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주어진 관계식, 찾은 관계식을 보니까 P는으로 정리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이대로 놔둬야 된다는 거. 그 대신 좀 정리를 하기 위해서 양변에 2의 P승을 좀 곱하겠습니다. 그러면 P 플러스 1 플러스 T 2의 P승은 0이다라는 게 되겠죠. 됐나요? 이 관계식으로 P라는 값을 T라는 걸로 바꿀 수는 없다라는 거. 그럼 그냥 받아들여야겠죠. 맞죠? 자, 음함수 미분법이랑 비슷한 원리가 될 거고요. 매개변수 미분이랑 비슷한 또 원리가 될 것입니다. 자, 봅시다. 정확하게 잘 보셔야 됩니다. 변수를 많이 막 바꿀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린 결론적으로 요걸 구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얘를 미분을 해야 돼. 이놈을 미분을 해야 돼. 그러면 F'T로 바꿔야 되는 거니까 우리는 T에 대해서 미분해라. 즉 DT분의 D를 명령합니다. 여기에다 명령을 합니다. 그러면 F'T로 바뀔 것이고, 얘는 DT분의 D 그리고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P승이 되겠지. 근데 이놈은 직접 명령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왜냐하면 T에 대해서 미분하라고 했잖아. 근데 얘는 P라는 식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는 DT를 놔두고 DP분의 D를 만들어줍니다. 얘를 위해서죠. 그런데 내가 마음대로 막 만들 수가 없으니까 어찌 보면 원래 있던 D를 얘한테 준 거고 DP를 나눠서 내가 만든 거잖아. 그럼 DP를 다시 한 번 더 곱해줘야지 원래 식과 똑같이 되겠죠. 그러면 요것만 딱 명령을 좀 받아서 얘는 DT분의 DP 곱하기 2의 P승, 2의 마이너스 P승이 되겠다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요 놈을 또 처리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관계식이 있잖아. 그럼 여기에다가도 또 뭐를 하자? DT분의 D를 하자. 그래서 DT분의 DP를 찾자. 알겠죠? 벌써부터 헷갈리죠? 그럼 여기선 양변에 DT분의 D를 명령합니다. 그러면 요 놈은 DT분의 DP가 될 것이고, 얘는 0이 될 것이고, 요 놈은 곱의 미분법으로 가야 되겠죠. 나는 지금 T에 대해서 미분하고 있습니다. 그럼 얘는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플러스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을 하는데 DT분의 DP가 들어가고, 얘는 2의 P승, 미분이 들어간 거겠죠. 맞나요? 음함수 미분법이랑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요렇게 DT분의 DP로 묶어내면 1 플러스 2의 P승, T도 있네요.
t2의 p승이 될 거고 그게 마이너스 2의 p승이 되겠다. 따라서 dt분의 dp라는 놈은 1 플러스 t2의 p승 분의 마이너스 2의 p승으로 설정이 되는 거고요.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면 1 플러스 t2의 p승 분의 마이너스 2의 p승 곱하기 2의 마이너스 p승이 됩니다. 그러면 이거 두 개 곱해져서 1이 되겠죠. 이렇게 요렇게 정리가 되겠다라는 거. F'T는 이거라는 거. 그래도 T와 P가 같이 있죠. 네,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요 주어진 힌트 여기서 바라봅시다. 나는 여기 어딨노? 여기 이거랑 이걸 정리해서 다시 쓸게요. ft라는 건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p승이고 p 플러스 1 플러스 t2의 p승은 0이라는 관계식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난 어떠한 t의 값 t에다가 t1을 넣겠습니다. 그럼 생각을 해봐봐. 함수랑 비슷한 개념이야. 내가 x에 어떤 값을 넣었어. 그럼 y도 어떤 값을 가지겠지. x가 어떤 값 가졌을 때의 y 값도 어떤 값을 가질 거야.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t에다가 t1을 넣는 순간 그때 정해지는 p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 정해진 p 값을 p1으로 전 잡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걸 여기 대입하는 순간 ft1이 되는 순간 p의 값도 p1으로 바뀐다라는 것. 그게 마이너스 2루트 2가 된다더라.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2의 마이너스 p1승 마이너스 날리면 2의 2분의 3승이더라. 그러면 p1은 마이너스 2분의 3이구나. 정리 다시 한번 할게요. t가 t1이 되는 순간 p는 마이너스 2분의 3이 된다더라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주어진 힌트를 조건들을 여기 관계식에도 대입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마이너스 2분의 3 플러스 1 플러스 t1 2의 마이너스 2분의 3승은 0이 된다는 것. 그러면 t1 2의 마이너스 2분의 3승은 2분의 1이 되기 때문에 t1이라는 값은 2분의 1 2의 2분의 3승이 된다는 것. 변수를 되게 장난 잘 쳐야 되겠죠. 정확하게 이해하고 풀어야 하나도 헷갈리는 게 없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린 이걸 구하는 게 목적이니까 여기서 다시 t에다가 뭘 넣는다? t에다가 t1을 넣을 건데, 그때 t1은 2분의 1, 2의 2분의 3승이라고 했고, t에다가 t1을 넣는 순간 p도 p1으로 바뀌는데 그게 마이너스 2분의 3이라고 했죠. 이거. 자, 그러면 여기 대입하면 f'T1이라는 건 1 플러스 2분의 1, 2의 2분의 3승 곱하기 2의 마이너스 2분의 3승 분의 마이너스 1이 되고요. 이거 두 개 곱하면 1이 되니까 2분의 3분의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3분의 2가 F'T1이 되겠네요. 그러면 마무리하면 되겠다. 60 곱하기 절대값이니까 이렇게 계산이 돼서 최종 답은 40이 되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2번으로 넘어갑시다. 2번을 보면 극대값이 정수다라는 힌트가 있네요. 그리고 K가 정수라고 했고요. 그럼 바라보자. 문제가 조금 읽기만 해도 좀 복잡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fx가 k라는 놈으로 가려져 있고 우리 또 극값이 정수가 아니라 극대값이야. 그러면 문제를 풀기 전에 예상을 하건대 극값을 가지는 위치를 찾아도 우리가 그게 극대값인지 극소값인지를 또 정해놔야 된단 말이야. 그럼 어떤 개념이 필요해? fx랑 f'x의 정확한 관계를 알아야 돼. 일단 간단하게 얘기하면 f'x의 부호가 의미하는 건 fx의 증가와 감소입니다. 그래서 f'x가 단순히 0이 된다라고 해서 무조건 그 값을 인정이 되는 게 아니지, 부호 변화가 있어야 돼.
f 프라임 x의 부호 변화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뀐다라고 하면 fx는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지점이 되는 거니까 이때 부호 변화 일으키는 곳에서는 극대값을 가지는 거고, 만약에 f 프라임 x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뀐다라고 하면 fx는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곳이니까 그곳에는 극소로 인정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극대값은 정수다라는 힌트는 어디서 극대값을 가지는지도 중요할 거란 말이야. 맞죠? 그다음 한 가지만 더 언급하고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f 프라임 x는 0이 되는 그 모든 x 값에서 그 값을 인정되는 게 아니죠. 선생님이 방금 f 프라임 x의 부호가 있어야 부호 변화가 있어야 그 값으로 인정된다라고 했듯이 f 프라임 x는 0이 되는 곳이라고 해도 그곳에서 부호 변화가 있는지 꼭 확인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우리는 그 값을 가질 조건 안 가질 조건이 뭐야라고 했을 때 f 프라임 x는 0을 했을 때 말입니다. 얘는 허근을 가지거나 아니면 접하는 근이거나 그러면 그 값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만약 미분 가능한 함수에 대해서 말입니다. 미분 가능한 함수에 대해서 f 프라임 x는 0을 했을 때 근이 없거나 실근이 없거나 아니면 근이 있더라도 중근을 가진 거. 근데 이제 미적분에서는 중근이란 개념이 많이 없잖아. 접하는 근이다라고 하면 그건 그 값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상황이 나올 것 같아서 한번 문제 해결하면서 다시 언급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 값을 찾아야 되니까 f 프라임 x는 8 sin x 코사인 x 마이너스 k sin x죠. 그럼 얘는 sin x로 묶어내서 방정식을 해결해야 됩니다. 어떤 방정식? 는 0이 되는 방정식이요. 자, 그러면 sin x는 0이거나 코사인 x는 8분의 k이거나가 되겠죠. 자, 그러면 sin x가 0이 되는 곳엔 찾을 수 있는데 코사인 x가 8분의 k가 되는 곳은 찾을 수가 없어요. 맞죠? 왜냐하면 k가 뭔지를 모르니까. 그러면 드는 생각은 이거야. 이게 실근이 있냐 없냐. 맞지? 그러면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만약에 8분의 k라는 놈이 이 치역이 마이너스 1 이상 1 이하지 않습니까? 그럼 얘가 그 치역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즉 코사인을 대충 한번 딱 그렸을 때 이 8분의 k라는 상수함수가 요렇게 있거나 요렇게 있으면 그 값이 근이 하나도 없잖아. 그럼 그 값이 인정되는 곳은 아예 없는 거야. 그래서 8분의 k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8분의 k가 1보다 크다. 즉 k는 마이너스 8보다 작거나 k는 8보다 클 때, 즉 이 문제에서는 k가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9, 9, 10, 1대는 요 놈에서 나오는 그 값은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만 그 값으로 인정해주면 되는 거겠죠. 맞나요? 그래서 sin x만 대충 그려보면 x의 범위는 따로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sin x를 대충 이런 식으로 부호 변화가 생기게 보이게끔 이렇게 생각해 놓겠습니다. 그러면 sin x가 0이 되는 곳은 0과 파이와 2파이야. 그리고 이놈의 부호는 항상 뭐냐를 따져야 돼. 이게 중요한 거야. 나는 분명히 이 네 개를 한 번에 묶어서 했는데 요 k가 음수냐 양수냐 k의 값에 따라서 아마도 이놈이 이 프라임 했을 때 이놈 있죠. 이놈의 부호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우린 극대값이 어딘지 찾아야 된단 말이야. 부호를 봐야 된단 말이야. 자, 그러면 이렇게 나눠야 돼. 첫 번째 8 코사인 x 빼기 k가 항상 0보다 클 때입니다. 항상 0보다 클 때. 이 f 프라임 x 이거입니다. 잊지 마세요. 얘가 항상 0보다 크다. 즉 뭐 어떻게 해야 되노? 코사인 x가 항상 8분의 k보다 크다 라는 거겠죠. 항상. 그럼 8분의 k가 어디 있을 때야? 요렇게 있을 때. 요렇게 있을 때지. 그러면 k가 뭐일 때입니까? k가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0일 때겠죠. 여기 4개 중에서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항상 양수야. 그럼 얘는 부호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다고 했잖아. 내가 지금 그 값이 없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sin x만을 가지고 f 프라임 x의 부호가 정해지는 겁니다.
됐나? 그러면 코사인 x를 여기 사인 x 그려놨죠? 얘 부호를 보면 0이라는 곳에서 파이라는 곳에서 2파이라는 곳에서 부호변을 일으킵니다. 그러면 사인 x의 부호변을 보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마이너스에서 플러스가 되겠죠. 됐나? 그럼 어디에서만 극대값이 인정되겠다? 요거만 인정이 되겠다. 됐나? 이게 확실하게 이해가 돼야 돼. 어떤 부분이냐면 나는 분명 sin x 이것만 딱 따로 끌고 와서 부호번을 보고 있어. 왜 그럴 수 있냐면 이놈은 항상 뭐라고 했으니까? 항상 양수라고 했으니까. 얘는 부호변을 일으키지 않고 항상 양수니까 이 sin x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는 지점이 f'x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는 지점이 되는 게 맞다라는 거야. 그래서 극대값은 f파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됐나? 그럼 f파이는 4 곱하기 0이고 그 다음에 k 곱하기 마이너스 1이지 않습니까? 맞나? 그럼 얘는 마이너스 k가 되겠네요. 그럼 이게 정수가 되길 바래. 근데 어차피 k는 정수라고 했어. 그럼 가능하겠네. 그럼 인정이 되겠네 라는 거야. 따라서 k는 마이너스 9와 마이너스 10이 되겠네 라는 겁니다. 알겠나요? 그 다음 한 번 더 자세하게 해주면서 또 도와줄게요. 두 번째는 자 f'에서 계속 깔릴 거니까 f'을 써놓을게요. sin x 그 다음에 8 코사인 x 빼기 k. 자, 이번에는 얘가 항상 0보다 작을 때로 보겠습니다. 즉, 코사인 x가 항상 8분의 k와 작을 때. 그럼 코사인은 어떻게 있을 때야? 요렇게 있을 때겠죠. 8분의 k와 코사인 이렇게 있을 때. 그럼 이때는 8분의 k가 1보다 클 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k가 뭐와 뭐일 때? 9와 10일 때로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얘는 부호가 항상 뭐다? 음수다. 그러면 이제 sin x를 바라봤을 때 sin x다라는 것은 이런 식으로 그려지잖아. 그리고 부호 변화가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는데 이번에는 우린 f'x가 극대값이 어딘데 fx가 극대값이 어딘데 즉 f'x의 부호 변화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는 게 어딘데를 봐야 되는 거니까 여기서 보면 sin x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고 있죠. 이 0이라는 곳에서. 그러면 얘가 항상 음수기 때문에 부를 뒤집어 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x는 0이라는 곳에서 f'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게 됩니다. 됐나? 분명 sin x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지만 이놈이 음수기 때문에 부호를 뒤집어야 돼. 따라서 극대값은 f0 혹은 f2파이가 되는 겁니다. 근데 한 개만 해도 상관없겠죠. 왜냐하면 이 주어진 놈들은 다 주기가 2파이니까 0을 넣나 2파이를 넣나 똑같은 값을 가집니다. 그래서 나는 x의 범위가 따로 주어지지 않았지만 0부터 2파이까지 그 정도만 보고 있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럼 극대값이 어딘지 찾았어. 그럼 극대값 f0을 찾아주면 이것도 0, 그 다음에 k가 되겠죠. 그럼 이것도 정수가 나와 안 나와? 나오네요. 따라서 k라는 건 9와 10 모두 다 됩니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됐나요? 좀 세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케이스를 보겠습니다. 세 번째 케이스는 자, 잘 들어. 내가 극값으로 인정되지 않는 곳이 그러니까 이놈이 있잖아요. 맨 올라가서 요 놈이 이놈이 극값으로 인정되지 않는 걸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근일 때를 봤어요. 그런데 아까 코사인 x랑 8분의 k랑 만나는 그 근에서 접하는 근이 나오면 그것도 극값으로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겠죠. 그럼 만약에 k가 딱 8이 될 때를 보면은 이 어떤 거랑 똑같냐? 요거랑 똑같습니다. 요거랑 똑같죠. 이때도 만약에 k가 8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얘가 항상 0보다 작거나 같은 건 맞습니다. 얘가 항상 0보다 작거나 같은 건 맞아. 그렇기 때문에 k에 8을 넣어도 이 상황은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 알겠니? 그리고 여기서는 극값으로 인정되지 않으니까 여기서 근은 찾을 필요가 근을 볼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알겠니? 그 다음 k가 마이너스 8일 때도 마찬가지겠죠. k가 어딨노? 여기죠. K가 마이너스 8일 때도 마찬가지다. K가 여기 이렇게 등호가 붙는다고 하더라도 K가 마이너스 8일 때도 상황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마이너스 8을 끼워 넣어도 되고요. 여기도 8 끼워 넣어도 된다라는 거. 됐지? 자, 그럼 이번에는 다시 한 번 더 f'(x를 써놨을 때 sin x 가로치고 8 코사인 x 빼기 k. 자, 그러면 이제는 얘가 또 근을 이제 가질 때 여기서도 그 값으로 인정이 될 때는 거겠죠. sin x는 0이라는 것도 있고 코사인 x는 8분의 k라는 게 있는데요. 이제 여기에서도 그 값으로 인정을 하고 여기에서도 그 값으로 인정이 될 때를 봐야 됩니다. 알겠나? 이 말이죠. 코사인 x가 요렇게 한 게 있는데 요 8분의 k라는 상수함수가 요렇게 있거나 요렇게 있으면 우리는 그 값으로 인정이 되는 곳이 생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맞나요? 봅시다. 이렇게 예를 들자. 8분의 k가 1보다 작고 0보다 클 때로 예를 듭시다. 됐나? 그럼 k의 범위는 8보다 작은 자연수, 자연수 생각하면 되겠죠. k가 요런 상황일 때를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둘 다 그려놔야 돼. 우리는 이놈의 부호 변화와 이놈의 부호 변화를 확인해서 f'x의 부호 변화를 확인한 다음 어디서 극대를 가지는지 봐야 돼. 그래서 조금만 잘 봐야 돼. 좀 자세히 봐야 됩니다. 어려울 것 같아요. 자, sin x는 이런 식으로 그려놓겠습니다. 그 다음 cosine x는 이렇게 한 개 그려놓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8분의 k가 여기 있다 할까? 8분의 k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여기 있다고 할까? 그럼 그 값으로 인정되는 곳은 일단 sin x가 0이 되는 곳 여기와 여기 안 보겠습니다. 아까 똑같다는 거 봤으니까 여기와 여기에서 일단 그 값으로 인정이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 요 놈도 어디에서 8분의 k랑 만나는 점 여기와 여기에서의 부호 변화를 볼 겁니다. 됐나요? 그럼 잘 봐봐. 이제 부호 변화를 봐야 되겠죠. 이 네 곳으로 나눠진 이것도 봐라 5곳 이렇게 부호 변화를 한번 볼 거야. 일단 sin x의 부호 변화도 봐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8 코사인 x 빼기 k도 부호 변화를 보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부분에서는 sin x가 뭐인 곳? 음수인 곳 맞죠? 여기 음수인 곳. 그러면 여기에서는 sin x가 뭐인 곳? 양수인 곳. 여기도 양수인 곳. 여기에서는 sin x가 음수다. 이렇게 판단을 빠르게 해버리고요. 요 놈은 봅시다. 요 놈은 누가 더 크냐? 부호변을 잘 봐야 되는데 여기 8분의 k가 있습니다. 만약에 8 코사인 x 빼기 k라는 게 0보다 큰 게 어디야 라고 했을 때 코사인 x는 8분의 k보다 큰 곳이 양수다라는 거겠죠. 얘가 양수인 곳은 코사인 x가 이 상수함수보다 위에 있는 곳. 그러면 상수함수가 이렇게 있고 코사인 x 이렇게 그려서 보면은 여기 코사인 x가 더 위에 있는 곳 맞죠? 코사인 x가 더 위에 있지? 그럼 여기가 양수가 될 거고 코사인 x 이번엔 더 상수함수가 밑에 있죠? 그럼 음수가 될 거고 이번엔 코사인 x가 상수함수가 더 위에 있으니까 플러스가 되겠네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f'x의 부호를 보면요. 자, f'x는 이거랑 곱해서 나온 거야. 그래서 이 두 개의 부호를 곱하면 부호가 나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면 fx가 감소 증가 감소 증가 감소 이렇게 되겠네. 그럼 극대값을 가지는 곳은 어디? 여기 가겠죠. 요곳 코사인이 뭐가 되는 곳? 네, 8분의 k가 되는 그곳에서 극대를 가지게 되겠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해봅시다. 여기 값이 x 값이 뭔지 모르니까 이거를 p라고 잡겠습니다. 그러면 요곳의 좌표는요. p, 코사인 8분의 k 8분의 k가 되겠죠. 8분의 p가 되겠죠. 맞나? 요렇게 되는 거니까. 맞지? 그럼 이게 코사인 p와 똑같다. 여기 함수는 코사인 x 함수고 x에다 p를 대입했을 때 코사인 p가 8분의 k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요. 이해 갔어? 자, 그럼 좋습니다. 극대값을 찾아주면 여기 x는 p라는 곳에서 극대값이다. 그치? 그래서 fp는
4 사인 제곱 p 플러스 k 코사인 p인데 잘 들어봐. p라는 곳은 뭐다? 코사인 p라는 곳은 8분의 p와 똑같다. 그래서 요거는 8분의 p가 되고 요거는 당장 못하죠? 4에다가 1 빼기 코사인 제곱 p 이렇게 바꾸고 나서 얘를 코사인 p 자리에 8분의 p를 대입하겠습니다. 됐나요? 미안하다. 8분의 p가 아니죠. 미안합니다. 8분의 k죠. 쏘리. 8분의 k죠. 코사인 p가 8분의 k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얘는 4, 1 빼기 8분의 k니까 64분의 k 제곱이 들어갈 거고 얘는 8분의 k 제곱 이렇게 계산이 되겠네요. 그럼 얘는 다시 한 번 더 4 빼기 16분의 k 제곱 플러스 8분의 k 제곱이니까 이거 계산하면 플러스 16분의 k 제곱이 되겠죠. 그럼 얘가 뭐가 되길 원해? 정수가 되길 원한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k랑 8분의 k가 0과 1 사이를 보고 있으니까요. 얘가 정수가 된다라고 하면은 k는 뭐밖에 안 돼? 4밖에 안 되겠네요. k는 지금 1부터 7까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럼 k가 4다라는 걸 찾게 됐고 그 다음 이제는 어떤 케이스로 가야 돼? 이번에는 8분의 k가 여기 밑에 있을 때지 맞나? 사실상 쌤이 이거 세부적으로 나누다 보니까 지금 8분의 k가 0과 1 사이 그 다음 두 번째는 8분의 k가 0보다는 작고 마이너스 1보다 큰 거 이걸 하려고 했었거든. 근데 사실 나눌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똑같을 것 같은데 그냥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좀 오래 걸려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정확하게 이해한 사람들은 요 케이스나 요 케이스가 똑같다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스킵하셔도 돼요. 자, 그럼 다시 한번 봅시다. 지금 코사인 x가 요런 식으로 그려진다라고 했고 8분의 k라는 상수함수가 여기 있을 때 그럼 8분의 k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0보다 작을 때 그럼 k라는 값은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7까지를 보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됐나요? 그러면 이때 또 생각합시다 그냥. sin x도 그려놓고요. 부호변화를 또 다시 한번 정리하는 거겠죠. sin x 이렇게 그리면 되고 그 다음에 cosine x 또 이렇게 sin x 그 다음 cosine x 이런 식으로 보겠다는 거겠죠. 뭐 이런 식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f'x가 0이 되는 그 값의 기준은 여기와 8분의 k도 써놓을게요. 여기 8분의 k 여기 써놓을게요. 그럼 여기와 그 다음 여기와 여기가 되겠죠. 그럼 여기선 sin x의 부호를 보면 음수, 양수, 양수 됐나? 그래서 음수, 양수, 음수, 양수. 그 다음 8 코사인 x 빼기 k를 보겠습니다. 됐나? 그럼 얘는 이번에는 k가 마이너스 7이고 이거잖아요. 그럼 8 코사인 x 빼기 k가 양수인 곳이 어디야? 다시 한번 보면 이게 8분의 k보다 상수함수가 뭐한 것? 위에 있는 것. 그럼 위에 거랑 똑같다. 그치? 이 케이스랑 똑같죠? 그래서 코사인 x가 8분의 k보다 큰 곳 요런 부분을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 이거 코사인 x가 이 상수함수보다 큰 거요. 그래서 여기는 플러스 여기도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겠네요. 그럼 결론적으로 f'x의 보는 마플이니까 감소 증가가 되겠네. 그럼 극대값은 어디서 똑같이 코사인 x랑 8분의 k랑 만나는 그곳에서 가지게 되겠죠. 그럼 요 점도 이 x좌표도 p라고 설정하겠습니다. 그럼 여기는 p, 코사인 p가 되는 거고 그게 상수함수 8분의 k랑 똑같다라는 얘기겠죠. 그럼 x는 p에서 극대값을 가지니까 극대값은 fp다. 그럼 4 사인 제곱 p 플러스 k 코사인
P. 그럼 얘가 4 곱하기 1 빼기 코사인 제곱 P잖아요. 근데 그게 8분의 K랑 똑같으니까 64분의 K 제곱이 되고 K 곱하기 8분의 K. 그럼 얘랑 위에 거랑 똑같이 나올 거라는 거야. 위에 거랑 이거 4 플러스로 나올 거라는 거야. 4 플러스 16분의 K 제곱이다. 이게 또 정수가 돼야 된단다. 근데 K는 지금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7까지를 보고 있으니까 우리는 K가 뭐다? 마이너스 4다라는 걸 알게 되겠죠. 됐나요? 자, 그러면 어떤 경우도 해봐야 돼? K가 0인 경우도 해봐야 되겠죠. K가 0이다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K가 0이다라고 하면 요거만 남게 되잖아요. 그러면 4 사인 제곱 X가 fx가 되는 것이고 여기에서 미분을 하게 됐을 때 8 사인 X 코사인 X가 되는 건데 얘가 는 0이다라고 하면 sin x가 0이거나 코사인 x가 0인 것 맞나? 네, 미적분이지. 미적분이죠. 네, 미적분이니까 뭐 배가 공식 쓰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배가 공식 쓸까? 배가 공식 쓸게요. 그럼 얘는 4 sin 2x가 되겠죠. 됐나요? 그러면 어디에서 그 값을 가질까? 일단 이 주기가 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려놓고 여기가 파이다, 여기가 2분의 파이다 정도만. 그 다음 이거의 부호 변화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바뀌는 곳은 여기다. 그래서 f 2분의 파이 네, f2분의 파이죠. f2분의 파이가 극대값을 가질 것이니까 여기다 대입해주면 4 곱하기 1. 이것도 정수가 맞네요. 그럼 k가 뭐일 때도 가능하다? 0일 때도 가능하다. 중요한 겁니다. 자, 사실상 선생님이 너무 세부적으로 나눠서 조금 후회한 생각도 듭니다. 근데 이렇게 직접 뭔가 헷갈리는 부호에 따라서 프라임의 부호가 달라질 수도 있다. 그런 의심이 든다라고 하면 나누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거. 그리고 선생님처럼 나누고 나서 해보다 보니까 이 경우랑 이 경우랑 같은 거구나. 그럼 하다가 바로 이것도 가능하겠지. 뭐 어디가 가능하겠지. 이렇게 결과를 바로 지어도 됩니다. 분명 이런 연습들을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K가 가능한 건 마8, 마9, 마10 가능했고 8, 9, 10 가능했고 마4, 4 가능했고 0 가능했습니다. 그럼 이거 6개, 2개, 1개니까 총 9개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겠네요. 풀이가 엄청 기네요. 맞죠? 선생님 좀 너무 자세하게 한 것 같은데 천천히 한번 다시 보세요. 3번 봅시다. 자, 3번은 함수가 되게 그지같이 그려져 있네요. 자, 그러면 한번 그릴 수 있는 것만 그려봅시다. fx를 먼저 그리고 설명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 지수함수 이거는 y는 1일 점근선으로 가지고요. 그 다음 2점 찍어보면 되겠죠? 2점 찍어보면 3,3이 되고 그 다음에 2, 하면 2 플러스 1. 그럼 이거는 3보단 크죠? 그래서 감소하겠네요. 감소함수다. 그리고 3,3을 지나니까요. 이런 식으로 3,3을 표시해 놓고 감소하는 지수함수 그래프를 그려놓겠습니다. 이렇게 점근선이 존재하겠죠. 그래서 이건 y는 2, 3 빼기 x승 플러스 1이 되겠다. 그 다음 얘 함수는 되게 그리기 싫다. 맞지? 그래서 미분을 해서 우리는 극값이 있는지를 찾아서 우리 그래프를 개형이라도 좀 그려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점근선이 있으니까요. 이건 점근선 x는 1, 이 점근선이다라는 거 체크해 주시고요. 이건 x는 1이 점근선이다. 어떤 함수든 간에 로그가 들어가 있으니까 점근선 존재하고요. 정의역 자체가 진수가 0보다 크다니까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다는 게 정의가 되겠죠. 그러면 미분하자. 미분해서 그 값이 있는지 봅시다. 미분하면 마이너스 2a 곱하기 로그 4의 x 플러스 1 그 다음 곱하기 이 속미분이 들어가겠죠. 속미분은 진수분의 진수미분 그 다음에 ln 4분의 1이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 주어진 정의역에서 보면 얘 부호가 양수입니다. 얘도 부호가 무조건 양수고요. 얘는 부호가 무조건 음수가 되겠네요. 그러면 이놈의 부호를 봐서 그래프 극값을 좀 보겠습니다. 자, 이 그래프만 그려보면 정근선 x는 마이너스 1이고 0,0을 지나는 증가함수가 되겠죠. 그럼 얘는 부호가 x는 0이라는 곳에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네. 근데 f'은 이 앞에 마이너스 간 게 있으니까요.
f 프라임 x라는 건 x는 0을 기준으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뀝니다. 그러면 f0이다라는 것은 극대가 되겠네요. 맞나요? 그래서 극대값을 찾아보면 f0이라는 건 a가 되겠네. 그렇구나. 그러면 여기가 3이고 여기가 3이고 그래프 개형만 대충 그린다고 했잖아. 얘는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겠네. 맞죠? x는 0에서 극대를 가지는. 그러면 이제 양 끝점. x가 마이너스 1로 가까이 갈 때는 어떻게 됩니까? x가 마이너스 1보다 가까이 가면 얘는 어떻게 돼?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죠. 맞죠? 이 그래프 그려놨잖아. 이 안에 있는 함수 그려놨잖아. 그러면 이거 제곱이니까 얘는 플러스 무한대로 가겠죠. 이 제곱은 플러스 무한대로 가고, 맞지? 무한대로 가고요. 그 다음에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결론적으로 얘는 마이너스 1에 가까워지면 이렇게 쭉 내려가는 함수가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 3을 한번 대입해보면 3에 대해서 자극한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3에 대해서 자극한을 해보면 얘 안의 값이 2가 아니라 1이 돼버리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a. 그럼 얘는 3,0은 지나겠네요. 그럼 요런 식으로 점이 찍힐 거고, 그 다음에 극대값은 뭔진 모르지만 0,a는 지납니다. 그래서 요런 식으로 그래프가 대충 그려보면 요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렇게 놔두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합성이 되어 있고 그냥 방정식 자체가 너무 더럽잖아. 그럼 어떤 생각을 먼저 가지겠어? 치환을 해야겠죠. 우리는 fx는 fx다라는 거에 x의 실근을 찾는 거지. 실근 개수 찾는 거지. 그치? 그런데 이거 반복되는 놈을 잠깐만 t로 한다면 ft는 t다라는 걸로 바뀌게 되고, 이거를 이렇게 먼저 해석하겠습니다. y는 fx다라는 것과 y는 x라는 직선과 만나는 교점의 개수, 교점이 t야. 교점을 먼저 찾아. 정확하게 말하면 이거죠. ft랑 y는 t. 그러니까 이게 t가 변수야. 알겠죠? 이 함수랑 이 주 그려진 이 함수랑 y는 x. y는 x 이렇게 그려지겠네. 3,3과 0,0을 지나고 기울기가 1인 거. 요렇게. 이 직선과 만나는 교점을 먼저 찾아봐. 그게 x는 아니지만 일단 t를 찾아봐. 그럼 t가 나오는 거에 따라서 또 뭐가 되겠어? fx가 정해질 것이다. 우리는 fx를 t라고 바꿔놓은 상황이니까 t가 어느냐에 따라서 또 x가 정해지겠죠. 그 개수를 한번 찾아봐봐 라는 겁니다. 알겠나? 그러면 일단 이렇게 그려놨을 때 얘가 지금 근이 요거 하나는 무조건 만나겠네. 그 교점 무조건 3개겠네. 맞지? 그래서 이거의 근을 알파라고 할 거고, 이 x 값을 알파, 요 값을 베타, 그 다음 3은 무조건 가지겠네요. ft는 t의 근이, t는 알파, 베타, 그 다음에 3이 되겠죠. 그러면 fx, t가 fx로 바뀌고 fx가 알파가 되는 거, fx가 베타가 되는 거, 이제 fx가 뭐가 되는 거? 3이 되는 거. 그러면 이 알파라는 건 무조건 음수입니다. 그래서 fx는 알파다라고 했을 때 우린 실근의 개수, 교점의 개수만 보면 돼. 알파, 상수함수 y는 알파 여기 있을 거 아닙니까? 맞죠? 음수인 상수함수. 그래서 무조건 이건 근이 개수가 1개는 무조건입니다. 알겠죠? 그 다음 요거를 보면요, fx는 베타다 보면 베타는 0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은 상수일 거 아니야. 그러면 요렇게 그려진다라고 하면 얘를 안 건드릴 거고, 만약에 이 베타가 1보다 크다라고 하면 얘랑 또 만나겠죠. 그러면 어떤 생각을 가져야 돼? 베타가 1보다 큰지, 이 y는 베타를 그릴 건데 베타가 1보다 큰지 1보다 작은지를 먼저 따져야 될 것 같아요. 이해 갔니? 이게 1보다 큰지 1보다 작은지를 따질 거야. 그러면 그래프를 조금 자세하게 그려야 되겠죠. 우리는 1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돼. 여기 점의 좌표가 y는 x라는 점의 좌표가 1,1이거든요. 1,1을 지나거든요. 그러면 이런 생각 봐봐. 만약에 이 위에 있는 이 함수가 요런 식으로 그려진다라고 하면은 이 베타라는 값이 1보다는 작게 될 거고요. 만약에 요렇게 지나간다라고 하면은 이 베타라는 값이 1보다 크게 될 것이고, 만약에 1,1을 지난다라고 하면 베타라는 값 자체가 1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해 갔냐? 우리는 지금 발상 자체가 이
근거 자체가 이 지수함수랑 상수함수랑 만나냐 못 만나냐. 즉 상수함수가 y는 1 이하냐 1보다 크냐를 따져야 되거든. 이해 갔죠? 그래서 이 함수가 이 y는 마이너스 a 로그 4의 x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플러스 a 다란 함수가 이 y는 x랑 만나는 근이 1보다 큰 게 있냐 1보다 작은 거냐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을 넣었을 때 함수 이렇게 그려줄 때 1을 넣었을 때 이 함수값 y값 x1을 넣었을 때 그 함수값이 1보다 크냐 작냐를 나누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케이스 여기 1 넣는다. 1 넣으면 x에 1을 넣으면 마이너스 a 여기 1 넣으면 2분의 1이 되겠죠? 그럼 4분의 1 플러스 a 얘가 4분의 3a가 돼. 근데 이게 1보다 작을 때부터 할까? 1보다 작을 때부터 해야지. 1보다 클 때부터 할까? 1보다 작을 때부터 할래. 1보다 작을 때 그러면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는 거냐? 요런 식으로 다른 것부터 그려야지. 3,3 y는 1 지수함수는 요렇게 맞지? 그리고 점근선 x는 마이너스 1 요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그리고 1,1은 어디? 떠마 요가 1,1이거든요. y는 x고 그럼 로그 함수가 이런 식으로 지나갈 때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 여기가 1, 그 다음 여기는 3. 그러면 fx가 알파 되는 것과 fx가 베타가 되는 것과 fx가 3이 되는 걸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 여기 극대값은 a입니다. 그 다음 지금 케이스에서는 a 범위가 3분의 4보다 작을 때 그리고 0보다는 크겠죠? 이런 걸 가질 수 있다. 3분의 4보다 작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네, 뭐 좀 어렵긴 하네요. 좀 귀찮긴 하겠네. 일단은 이거부터 해보면 알파가 음수지 않습니까? 그래서 fx가 알파가 되는 거. 알파는 여기 이렇게 있으니까 근의 개수 몇 개? 무조건 한 개. 그 다음에 3이랑 만나는 것도 y는 3이랑 만나는 것도 몇 개? 무조건 한 개. 왜냐면 이 극대값이 3분의 4보다 작으니까 이 y는 3을 건들지 않겠죠? 얘도 무조건 한 개. 그 다음은 베타가 지금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범위잖아. 그럼 어떻게 되겠어? 요런 식으로 되겠죠. 요런 식으로 되겠지. 됐나? 네.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겠다. y는 베타가 되는 거. 그러면 그것도 따져봐야겠네. 요거. 이 극대값이 1보다 크냐 작냐를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맞죠? 잘 생각해봐봐. 이거를 질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얘 a라는 값이 이 y는 베타랑 어떻게 될까? 이 로그 함수 이렇게 그렸을 때 y는 베타 여기 있을까 여기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근데 이거는 금방 해결이 됩니다. y는 x랑 만나는 게 잘 봐. 로그 함수 이렇게 로그 함수는 아니지만 로그가 들어간 함수 이렇게 그렸을 때 여기 x 값이 베타잖아. 그럼 여기는 베타 컴마 베타가 되겠지. 그러면 y는 베타가 요렇게 옵니다. y는 베타랑 상수함수가 요렇게 와요. 그럼 극대값은 요것보단 무조건 클 수밖에 없겠죠. 그럼 괜찮네. 그럼 함정 없네. 그냥 이거는 y는 베타 이렇게 그려놓고 교점 여기서는 2개 다 하시면 되겠네요. 이게 이해가 가셔야 됩니다. 이게 2개가 되겠다. 그럼 이 케이스에서는 우리는 실근의 개수 GA라는 건 4개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됐나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케이스에는요. 좀 더 자세히 그려줄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그려줄게요. y는 두 번째 케이스 뭐겠습니까? 이 4분의 3a가 1보다 클 때입니다. 자, 그래프 크게 줄게. 이해시켜줄게. 다시 한번 보자. 복습하는 거다 계속. 위에 거 계속 복습하는 거야. 여기 3,3. 그 다음에 이건 점근선 y는 1.
이렇게 지나가는 것. 그 다음엔 여기 y는 x가 이렇게 있고 1,1이 여기 있는데 이번에는 이 함수 값이 이 함수에 x에 1을 넣었을 때 함수 값이 1보다 큰 경우니까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3,0을 찍으면서 이렇게 가겠죠. 여기가 극대값은 a가 될 것이고. 맞나요? 그러면 이제 y는 x랑 만나는 건 베타, 여기가 알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베타가 1보다 큰 거 맞죠? 이 케이스를 하고 있는 거 맞지? 자, 그러면 이제는 또 fx가 알파, fx가 베타, fx가 3이 되는 걸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케이스는 요게 1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a라는 것은 3분의 4보다 크다라고 다가가야 됩니다. 됐나요? 자, 그럼 fx는 알파가 되는 거는 몇 개? 이렇게 한 개가 되겠죠. y는 알파. 여기 딱 알파, 알파 맞지? 무조건 한 개. 그다음 요거. 이거는 베타가 지금 1보다 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가 베타, 베타 맞지? 그럼 요렇게 그려질 거니까 무조건 몇 개? 하나, 둘, 세 개. 맞지? 그래서 이건 세 개. 됐나요? 그 다음 fx가 3이 되는 거. 와, 이건 좀 따져봐야 되겠다. 이게 fx가 3이 되는 거 이렇게 긋는 건 맞잖아. 그런데 a가 또 3분의 4보다 크다라고만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렇게 그려질 수도 있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맞나요? 자, 그러면 모르겠어. a가 여기 안에서 a가 3분의 4보다는 크다라고 했잖아 이미. 그게 만약에 3보다 작다라고 하면은 요건 이렇게 그래프 그려져서 이 fx랑 베타랑 만나는 게 하나, 둘, 세 개. 아 미안. 뭐라는 거야? 이거 fx는 3이랑 만나는 게 이렇게 한 개가 될 거고요. 이건 한 개가 될 거고, 만약에 a가 딱 3이다라고 하면은 요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질 것이니까 만나는 게 하나랑 두 개가 되겠고, 만약에 a가 3보다 크다라고 하면은 이 로그 함수가 어떻게 올라가? 요런 식으로 쭉 올라가겠죠? 요런 식으로 올라가겠지? 그래서면 얘는 교점의 개수가 하나, 둘, 세 개가 됩니다. 됐죠? 이 케이스는 아직 모릅니다. 그냥 이 상황에서 하는 거야. 그 다음 전체적으로 첫 번째 케이스 했죠? 두 번째 케이스 했지? 세 번째 케이스 보여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케이스는 4분의 3a가 뭐일 때? 1일 때가 되겠죠. 그럼 그래프는 어떤 상황이냐? y는 x 이렇게 그리고요. 여기 3,3에서 감소하는 함수 그리고요. 점근선 y는 1을 이렇게 그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게 1, 이거잖아. 그러면 이 4분의 3a가 1이다라는 것은 로그 함수가 1,1을 지나게 되는 상황이야. 그럼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지? 그러면 만나는 근이 알파. 그럼 여기가 베타가 1인 상황이라는 거야. 알겠니? 그러면 fx가 알파다라는 건 무조건 한 개라고 했고, fx가 베타, 즉 1이 되는 거. 이거죠, 이거. y는 1이 되는 건 무조건 몇 개? 두 개. 얘는 안 만납니다. 얘는 두 개입니다, 무조건. 그 다음 fx가 3이 되는 건 여기가 이제 아까 a라고 했잖아. 그리고 a는 지금 뭐인 상황? 3분의 4인 상황. 그래서 y는 3이랑 만나는 건 있다, 없다? 여기 로그가 들어가는 함수는 없다. 그래서 얘도 한 개. 그러면 얘는 GA가 뭐다? 4개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됐죠?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케이스 갖고자. 첫 번째 케이스는 A의 값이 0보다 크고 3분의 4보다 작을 때는 몇 개? 4개. GA가 4개. 그 다음 A가 3분의 4일 때는 또 4개. 그러면 요렇게 케이스, 여기에 들어갈 수 있겠죠. 이렇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등호가 여기 이렇게 붙으면 되겠죠. 됐죠? 좋아. 그 다음 이제는 A가 3분의 4보다 큰 상황인데요. 만약에 A가 3을 또 기준 잡아야 된다. 3보다 작으면 1개, 이게 1개, 이거는 2개, 이건 3개니까요. 그럼 이렇게 나눕시다. 3분의 4보다는 크고 3보다 작을 땐 여기가 1개니까 전체적으로 몇 개? 4개가 되는 거고. 맞죠? 5개가 되는 거고. A가 3일 때는, A가 딱 3일 때는 얘가 2개 취급을 당하니까 1개, 3개, 2개, 6개.
a가 3보다 큰 상황이면 7개로 인정이 되겠죠. 이게 누구다? GA다라는 겁니다. 됐죠? 그럼 불연속이 되는 것. 이게 GA 다 찾았잖아. 불연속이 되는 A 값은 3분의 4일 때랑 3일 때가 되겠네요. 그렇구나. 그러면 네, K 찾는 거 맞죠? K의 값의 합. 이거 두 개 값의 합이잖아. 3분의 4 더하기 3분의 9라서 3분의 13이 되겠네요. 그럼 최종 답은 16이 최종 답이겠다.